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빠졌네만 얘기해서 네,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새로운 시집을 출간하신 우리 송경동 시인과 함께 오늘 강연에 이어서 또 우리 경빈 어머니 전인숙 선생님 모시고 세월호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일부 발표도 있고 그랬는데요. 간단한 우리 소감 어머님 함께 시작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네. 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봐왔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그 시집을 보기 전까지도 이러한 많은 또 행동들을 함께 피해자분들과 또 연대에서 해오신 이런 과정들을 정말 그 이 책들을 통해서 정말 그 현장마다 그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이런 마음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또 다른 책에서 봤었던, 그리고 기존에 제가 봐왔던 이런 모습들보다도 더 많은 모습들을 본 것 같고요. 감동도 받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은 또 이렇게 저희가 항상 연사를 보실 때 함께하는 세월호 가족분 두 분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우리 송 시인님이 우리 경빈 엄마랑 오늘 같이 토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인연이 아까 청와대 앞에서 그 에피소드 포함해서 어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오늘 출연하시게 된 사연이 있나요? 네. 네, 경빈 어머님은 저를 그 전부터 뭐 자주 뵐 수는 없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희 어쩌다 보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내 박수정 작가라고 있습니다. 박수정 네. 작가께서 이 단원고 네. 학생들 평전 작업을 할 때 저도 뭐라도 이제 보태야 되지 않냐 해서 그 편집위원으로 한 3년여 같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셨군요. 얘기도 쭉 듣게 됐었고, 그리고 또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아무래도 저희 청와대의 앞 주민으로 살았던 2020년 그 겨울 그 외로웠던 때, 힘들었던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저희는 뒤에 입주를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정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청와대 앞에 유일한 농성. 그 전에는 사실은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시민들하고 술밥도 먹고 그랬다는 게 이 촛불 정부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앞에 가 있는 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잘 소통이 안 되고 만나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분노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저희도 저희 이제 김진수 진상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네. 그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세월호 우리 영민 어머님 등 유가족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하는데 천막도 이명박근혜 때도 저희 천막은 치고 농성은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라면. 근데 천막도 못 치게 하고 그냥 피켓으로 이 무릎 정도는 피켓 집이라고 했죠. 네. 전 세계에 그런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런 야만적인 집은 피켓하고 밤에만 바람막이, 그것도 밤 8시 넘어야 바람막이 지붕 하나 칠 수 있게 그걸 뭐 무슨 배려해 준다고 하고, 참 그때 고생을 하시는 저희 경빈 어머님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분노스러웠고요. 죄송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덕도 봤던 게
그래도 거기 가 계시니까 저희도 거기라도 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열악 안 돼서 밤이면 다 챙겨주시고 저희 단식자들 또 챙겨주시고 어떤 날은 밤 늦은 시간에 경찰들이 와서 비닐막이 하나도 못 치게 해서 막 제가 그 야밤에 경찰들하고 우통까지 다 벗어버렸어요. 얼어 죽으란 얘기냐. 영하 10도가 넘는 이때 이 얇은 비닐 한 장 덮는 걸 못 덮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경우가 어디 있냐. 경찰들밖에 없는 공간이고 무엇이 위험하냐. 이런 인권도 없는 정부가 어찌 촛불 정부를 하냐면서 사실은 얼어 죽겠다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제 곁에 경빈 어머님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날은 연대자들도 없어서 하여간 그런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긴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또 진실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또 사실 웃으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한번 그때 한두 번 갔었는데 정말 특별한 세상에 없는 집이었더라고요. 그 밤에. 정말 아무것도 못 치게 하고 정말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아무것도 그 머리 위에 올리면 안 된다. 근데 피켓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사항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처음에 싸웠었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살핌을 준다라기보다는 함께 옆에서 해주신다는 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했고요. 그리고 늘 현장에서 시인님을 봤을 때 정말 그 가만히 저희 쪽에서 같이 이야기하실 때는 정말 저분한테 저런 면이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가 막상 경찰들하고 막 싸워야 될 때 네. 목소리를 내셔야 될 때 보시면 막 무서운 거예요. 저분 옆에 가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또 오히려 곁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네. 저런 사람들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여기선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청와대에서도 단식을 하시면서 아까 이제 우통을 벗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저렇게 해서 괜찮으실까라는 생각도 이제 늘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늘 현장에서 본 게 아까 이제 그 작가님하고도 부부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몰랐어요 아직도. 네. 박수정 그렇게 작가님하고 네네 정말 몰랐었는데요. 요런 것도 지금 현재 시인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늘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라던가 이런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배운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단식을 하시면서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요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자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답 같지도 않은 답들을 또 저희한테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무서운 집단이다.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챙겨주지도 말고 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간질 했군요. 이간질.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다 저희의 목소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안 챙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사안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춥고 제가 정말 그 소문난 추위를 타는 그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날 곁에 오셔서 정말 그 투쟁을 덜어는 재밌게도 하시고 그리고 참 아프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또 저러한 또 행동을 배워가면서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걸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의지하고 네. 서로 배우고 네, 연대하는 네, 그런 그래서 참 청와대의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의 흐름은
문재인 정부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가까웠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고 정권이 끝났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집을 내면서 다시 이 사회를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주셨던 시인님께서 이 독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금 희망의 연대라고 할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난 정권은 왜 그랬는지 생각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궁금한 사안이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사안이고 지금은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이분들이 좀 정말 반성을 하면서 다시 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번은 무조건 세월호 진상규명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뜻이었고 요구였습니다. 네. 그거 뭐 그리고 본인들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으면 투명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이 조사 등등에 대한 협조를 넘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걸 4.16 연대나 4.16 재단 아니면 사회적 참사 조사의 그냥 조금의 권한, 그것도 충분치 않은 권한 주고 알아서 해봐 할 게 아니라 이 세월호의 이 고통과 연대하는 이 힘이 사실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도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제 시민사회나 어디에 조금 본인들이 뭘 줬다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해서 거기서 한번 해봐.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1번은 진상규명은 국가와 정부가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자기들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걸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과 책임이 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 이후에 썼던 시 중에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아주 멋진 시가 그렇지만 가슴 아픈 역사적 시가 있죠.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은 그 과정 자체가 혁명적이어야 될 건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시의 첫 부분이에요. 네. 그 당시 장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그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되지도 않는 뭐 무슨 법적 과정 논리 뭐 또 보수들의 눈치 뭐 등등을 하면서 실제적인 시대의 정의와 이 약속 부분을 해태를 온 거죠. 당장 궁금해한 게 많은 그 당시 청와대 7시간.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뭐 그거 법적으로 뭐 그걸 오픈하면 안 되고 등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전체 국민들의 요구고 사회의 요구였다면 그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게 봉인돼 있어서 진상규명에 이를 수 없다면 봉인 깨겠습니다. 이런 게 정치 지도자 집단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명명백백 거기에 간단한 육법 전서에 나오는 이 논리가 아니라 저는 이래서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진 시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 기록들 의혹들이 많은 거잖아요. 사참위가 최소한의 조사 권한 알량한 그거 받았다지만 그걸로 충분한가요? 거기에 접근하기에 대통령이 권한 있고 정부가 권한 있잖아요. 국정원은 아니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월호는 어떤 국정원과 연관이 있었는지 다 명명백백하게 자료 제공하고 조사 협조하고 이런 거 했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리 침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고 이럴 까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아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각 부문에서 다 그렇잖아요. 남북 문제 민관 기여를 두고 개성공단 다시 재개시키고 금강산 관광시키고 민간 문화 교류라도 다투고 예를 들면 언제 개통시키더라도 이제 남북 철도 놓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평화협정까지 이 모든 건 무슨 되지도 않는 정치 논리, 뭐 보수들이 어쩌니 눈치 봐야 되니 등등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그 정도의 어떤 시대 소명이나 정치 의식 네. 아니면 강단성밖에 못 가졌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이 있다면 어찌됐든 촛불 환경을 만든 것도 시민, 노동자, 민중들이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또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그런 모두의 그런 지와 연대의 힘이겠죠. 그건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다시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6월 10일자로 사참위 임기가 종료되면서 아마 가족들 포함해서 여러 시민들의 마음이 더 착잡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참위 종료를 보고 받으시면서 우리 경빈 어머니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 사참이나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가족된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글쎄요. 우리 시인님은 문재인 정권을 얼마만큼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좀 믿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좀 밝혀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러한 점을 잘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사참위에다가 이제 그 임의 부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참위에서 좀 많은 것을 좀 밝혀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검찰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조건 청와대로 올라가서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켓팅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결론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도 이제 끝이 났고 그러면서도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사참위도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도 9월 10일로 해서 끝이 나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적어도 정말 단 한 가지라도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선은 앞으로 우리가 그 진상규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것을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서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밝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말 아까 우리 시인님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참위에다가 좀 조사할 수 있는 권위, 기소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좀 다 부여를 해서 좀 진상규명이 되는 이런 지름길이라던가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끝끝내 밝히지 못하고 또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모든 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한숨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풀어야 돼야 하겠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라는 진상규명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참위가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되지만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외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게 가족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한숨과 함께 네,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송시인님 아까 정말 비 오는 중에도 목이 터져라 인양하라 인양하라를 수없이 외치셨는데 지금 이제 8 세월호 2주기 때 그 추모제 이후로도 지금 5, 6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인양했을까요? 우리가 인양한 것은 지금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야 했는지 또 여기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인양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뭐 함부로 네. 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 제 주제에 맞지 않는 거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짧은 제 생각 정도 말씀드린다면 최소한의 인양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자신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제가 아까 시에서 읽었던 우리의 사랑을 인양하라, 우리의 존엄을 인양하라, 우리의 인간다움이 뭔지 이런 연대하는 사회에서의 우리의 어떤 정신과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간다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좀 각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소중한 마음과 사랑과 존엄의 마음을 인양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믿어야 되는 건 그게 가장 큰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분노와 문제의식 등등으로 해서 촛불 항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정치 역사적 사회적 과정까지를 저희가 도달해 봤던 것은 최소한 우리 시대 세월호를 축으로 해서 무너져 있는 사회적 정의 등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인양해 보려는 우리의 정치를 새롭게 인양해 보려는 이것도 일정 부분은 해봤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러지만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 해왔던 부분들까지 다 버리는 우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일면 있는 반면 또 다른 이런 위정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무책임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무능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다시 그 진상 규명 그리고 다른 세월호로 생각되는 이제 대별되는 이런 그래서 좀 다른 세상, 좀 더 안전하고 뭔가 부정과 불의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이런 사회 등등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금 다시 또 좌절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 등을 포함해서 이거 또 끝까지 이제 진상 규명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다른 사회로 좀 나아가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노력들은 또 잊지 말고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성취한 것도 있고 하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성취한 것을 잘 부여잡고 앞으로 성취해야 될 것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인님 말씀하셨고요. 시인님께 저기 양정수님이 댓글에서 정말 여러 투쟁의 현장에 계셨던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항과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양정수님이 댓글에서 여쭤보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처음은 이 세상의 불의이고 이 세상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순에 의한 어떤 고통과 불안과 불행과
아픔들이 없다면 제가 굳이 뭐 그런 걸 느끼고 알게 되고 네. 또 저항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지 않게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 누가 어디에 좀 연대하고 뭐 역할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불의와 모순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리 계속 분노하게 하거나 저항하게 하거나 투쟁하게 하고 있는가 그 잘못된 구조와 네. 모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기억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우리 시님이 불의와 모순 그것이 주는 고통 이것이 이제 우리 시님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경민 어머님은 어디서 힘을 지금 찾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이 또 여러 투쟁 속에서 어디서 힘을 찾고 계실까요? 제가 그 시간이 길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네.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배움을 통해서 저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명예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밝히는 게 뭐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를 정말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투쟁하는 이런 과정들이 세월호의 침몰원인가 그리고 구조방기 이런 모든 사안들이 정말 그 맘만 먹으면 쉽게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살다가 지금은 그런 믿음들이 너무 깨지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우리의 진상규명은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통해서 그 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뭐 그런 부분을 또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얘기할 때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지하는 이제 그런 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정말 강력한 힘인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세월호 어머님들이 정말 이렇게 배움 얘기하셨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른 분들이 되어 계셔요.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도 충분한 그런 어머님들로 아픔 속에서 성장한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배움도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구조방기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더욱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어서 좀 걱정인데요. 진실규명 요구나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그만하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해줘야 하나요? 아마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저희를 통해서 여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인님은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네. 블랙리스트 참사라는 걸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사찰 제재를 당했다는 네. 건이 있었고 그것도 진상규명 요구를 그것도 역시 미진한 상태로 네.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치고 있는 거예요. 한두해도 아니고 국가와 정부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민간이 뭐 요구해야 되는 민간이 싸워야 되는 거니까 참 기운이 빠질 때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또 네. 역할의 과정이라면 해야 되죠. 그런 문화예술인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네.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계속 요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진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걸 너무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 이건 뭔가 아직 투명함에 이르지 않았잖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계속 뭐 저희 가지로 놔두고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뭐 여러 블랙리스트 문제 포함해서 진실이 사실 규명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주기를 또 함께 동참할 것을 얘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전 정부에는 소리라도 내어볼 수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시는지 우리 지금 가족협의회 또는 어머님은 사실 이제 안산 여러 고민이 현재 많은데 어떻게 저 하얀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경빈 엄마한테 아마 네,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정말 50 넘게 살면서 제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현재 지금 정말 세월호 참사의 가족이 되어서 아이들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싸워가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교육 쪽에서 굉장히 힘든 이런 정권에 부딪혀서 또 이제 싸워야 되는 또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싸워왔던 만큼 또 지키기 위한 또 싸움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인님이 잠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싸워야 될 때 같이 싸워 주실 건가요? 라고 네. 질문을 드렸더니 네. 경빈이 엄마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네.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인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들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당연하지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행동이나 목소리를 안 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언젠가 다시 또 우리가 싸워서 또 쟁취해야 될 때 그리고 진상규명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면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당연히 진상규명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또 나오셔서 함께 행동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흰머리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지금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흰머리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검은 머리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백발이 된다 한들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뭐든 정말 했든 안 했든 간에 투쟁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다시 찾아서 열심히 투쟁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인님이 함께 투쟁하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경민 어머니 언제 드세요? 네. 네. 아마 원치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나눕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인님 얘기해 주시고 경민 어머님 정말 한숨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한숨도 같이 쉬시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마감해야 될 아쉬운 시간입니다. 이제 원래 포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 이 국면에서 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말씀 듣고 저희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인님께서 먼저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를 이제
펼치시면서 제가 과거 한진중공업 위망버스 할 때 네. 중앙일보인가 어디 언론에서 저에 대한 심층 기사를 한번 써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시인을 가장하고 뭐 평택 대출이 기흥전자 어디 용산 참사 현장 이런 곳만 다닌다고 그래서 시인의 탈을 쓴 저 전문 시위꾼이라고 그래서 좀 감사하긴 했습니다. 네. 저의 본질을 이렇게 잘 파악해 주시는 언론이 있다고 감사하긴 했는데요. 시인이니까 그냥 저 또 되지도 않게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또 정권이 한번 일이 바뀌고 등등 해서 여러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지난한 이명박근혜 때 같은 싸움을 또 해야 되나 뭐 해서 맥이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우리가 바랬던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어떤 세상에 오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싸워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때도 저희는 싸우기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희는 또 싸워왔던 거잖아요. 견인해 보려고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문정부든 지금 이제 들어선 윤석열 정부든 그런 걸 넘어서 이제 계속 저희가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어떤 역사 시대라고 충분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위해서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는 것. 이래서 너무 크게 낙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인이니까 오늘은 그냥 시로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것 시인답게. 네. 그래서 제 시집 32쪽에 가장 최근에 썼던 시인 것 같은데요. 그 시 한 편 낭송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마침 여기에도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저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했던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인간의 양면 2022년 3월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한 광장에 104개의 빈 유아차가 놓인 사진을 본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11월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에 304개의 빈 책걸상을 옮기던 일이 어제 일 같다. 2012년 4월엔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정의의 고자 합동 분향소를 시청광장 건너편 대한문 앞에 세우고 버려진 작업화들을 놓기도 했었지. 그런 참혹한 애도의 시간에 어느 누군가는 달러 지수를 살피고 원유와 가스와 니켈과 밀 관련 주식을 쓸어 담지. 나와 내 친구들이 하나의 관을 들듯 조심조심 책걸상을 옮기고 버려진 작업화에 심을 작은 꽃들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에 말이야. 좀 인간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세월호 기억까지 담아서 써봤던 시입니다. 네. 멋진 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민 어머님도 함께 해줄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아, 이거 제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을 제가 왜 들었냐라고 하면요. 저는 시인님이 이 제목의 뜻을 얼마만큼 어떠한 뜻을 이렇게 담으셨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많은 것을 다 이제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제목을 본 건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제목을 봤을 때 꿈은 꿔야 하잖아요. 꿈은 꿔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저한테는 와 닿았기 때문에 이 꿈꾸는다라는 꿈꾸는 요 제목이 행동을 하자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내용을 봤을 때의 그 내용도 뭐든 다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시인님을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자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만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그만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시면 뭐 정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연관성을 지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에는 정치도 없고 정말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이런 행동 속에서 늘 찾아오셔갖고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정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모든 것에 정말 이 저의 뭐 신경이나 정신이나 모든 거를 여기다 쏟고 싶은데 그냥 아이들에 관해서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물론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절절하게 우리의 그 절절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외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매도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로지 그냥 요 진상규명에 관한 우리의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은 오로지 아이들에 관한 이런 일들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하면 또 그분들은 더 또 뛰어난 이야기들을 갖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또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와 똑같은 우리도 아이들의 일이고 가족들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립될 때까지 이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어머님 말씀 저희도 다시 마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민복숙님께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디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우리 송시인님의 꿈꾸는 소리가 세상에 더 많아져야 되겠다. 네,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이야기들이 세상 곳곳에 꿈꾸는 소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송시인님 시집도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고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8주기 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또 가슴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6월 원례 포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7월 원례 포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올해 착공을 시작하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 안산이라는 이 지역사회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한신대학교 김민환 교수님이십니다. 한신대학교 김민환 교수님을 모시고 7월 18일 월요일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세월호와 안산과 시민 또 함께 어떻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전부 드리고 싶지만 5분에게 우리 시인님의 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필 사인이 포함된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시집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소리가 꿈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는 그런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도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신 경빈 어머님, 전인숙 선생님, 그리고 저항의 시인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항의 시인, 거리의 시인, 꿈꾸는 소리 많이 하시는 우리 송시인님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저희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